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샵 2023 기초 과정입니다. 포토샵 완전 초보도 10분 시청으로 포토샵의 기초 과정을 100%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기본 작업 환경과 포토샵을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단축 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좌측에 보시면 뉴 파일과 오픈이 있죠. 뉴 파일은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오픈은 기존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사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으로 열 수도 있지만 그 파일을 들고 이 위에 얹어 주셔도 열 수 있죠. 자, 지금 이 화면이 포토샵의 작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메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좌측에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도구들이 모여 있는 툴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하는 공간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이 되겠어요. 사진을 열거나 그림을 열었을 때 여기에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다양한 툴들을 선택을 했을 때 그 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은 여기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 패널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패널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이 컨트롤 패널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단 윈도우 메뉴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컨트롤 패널이 열리게 됩니다. 가끔 컨트롤 패널이 나오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옵션으로 열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은 윈도우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창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창들을 열게 되면 우측에서 여러 가지 창들을 볼 수 있죠. 레이어 창이라든지 패스, 그라디언트, 컬러 다양하게 열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창들은 상단에 바를 잡고 움직여서 이렇게 띌 수도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가져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선이 나오게 되죠. 자, 그 선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워크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토샵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기본적인 단축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도화지를 작업할 때 외쪽에 가져다 놓고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도화지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단에 스크롤을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때마다 움직이려면 귀찮죠? 자, 이래서 이 도화지를 움직이는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커서가 손바닥으로 바뀌죠. 스페이스를 띄면 원래대로 십자 화살표가 나오게 되고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손바닥으로 바뀌게 됩니다. 손바닥을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를 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도화지를 움직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책상에서 작업을 하실 때 도화지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손바닥으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편한 곳으로 도화지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스페이스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대 축소가 되겠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일부분을 확대하고 또는 축소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에서 돋보기 버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줌 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줌 툴 눌러주시게 되면 돋보기 모양이 나오죠. 지금 저는 영문 포토샵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글 포토샵일 경우에는 여기에 줌 툴이라고 나오지 않고 돋보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돋보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돋보기 안쪽에 플러스 표시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확대가 되고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중간에 마이너스라고 바뀌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축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확대하고 또는 축소하게 되면 상단 탭에 퍼센테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확대 축소되어 있는지 그 값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66.7%고요. 한번 클릭해서 100%로 바꿨죠. 또 확대하면 200%, Alt 키 누르면 축소돼서 100%, 66.7, 50%로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툴도 이용할 때마다 이쪽으로 와서 선택을 하고 클릭하고 또 다른 툴 선택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를 이용하게 됩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세요. 그 다음 키보드 상단에 0, 1, 2, 3, 4 숫자 키가 있죠.
그 옆에 보시면 백스페이스 옆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가 되죠. 그 다음 그 플러스 옆에 보시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또 누르시면 축소가 되게 됩니다. 확대, 축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 블루베리 있는 이 부분만 확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키보드에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확대를 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좀 전에 이 손바닥 툴이라고 하죠. 핸드 툴이라고 합니다. 이 손바닥 툴을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였죠. 돋보기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Z 키를 누릅니다. Z 키죠. 이렇게 누르시면 어떤 툴이 선택돼 있더라도 바로 돋보기 툴로 바뀌게 돼요. 여기는 Z 키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툴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꼭 툴을 바꾸지 않아도 단축키로 간단하게 돋보기를 이용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확대합니다. 다시 축소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찍은 곳을 클릭 드래그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확대를 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돋보기 툴과 손바닥 툴 단축키는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그림을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파일 갑니다. 여기서 오픈 할게요. 자, 다른 그림 열어볼게요. 그 다음 열기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그림을 또 열었죠? 자, 이 위에 보시면 탭이 또 하나가 생겼죠? 포토샵은 여러 개의 탭을 열 수가 있습니다. 즉, 파일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탭이 활성화되면 그 사진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 탭이 활성화되면 이 사진으로 들어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탭을 동시에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저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파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이브 해볼게요. 지금 세이브는 딤드가 되어 있죠? 자, 그 이유는 지금 여기에 아무런 변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연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저장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세이브가 딤드 돼 있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세이브 에즈라고 나오죠. 원래 있는 파일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세이브 에즈 합니다. 그러면 원래 기본 포맷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JPEG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PS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토샵 저장 파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글로 작업을 하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확장자가 뭐로 저장이 되죠? HWP로 저장되죠. 뭐뭐뭐.hwp 그렇죠? 자, 포토샵은 뭐뭐뭐.psd입니다. 이렇게 psd로 저장을 했을 때는 여러분이 작업하던 이 포토샵에서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psd가 아니고요. 이렇게 jpg로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jpg는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리고 웹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신저로 보내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jpg로 저장하는 거죠. 하지만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다가 또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또 바꿔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PSD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 항상 JPG 하나, PSD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저장해 놓으시면 수정을 할 때는 PSD로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JPG로 저장을 해서 보내거나 보여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아직 레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PSD로 저장을 할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배워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항상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PSD로 따로 저장을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포토샵의 작업 환경과 단축키 저장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라고 하죠. 원하는 그림도 얼마든지 텍스트 몇 줄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정확한 이미지를 연출하려면 인공지능으로는 아직은 불가능하죠. 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직접 손을 보셔야 되는데 포토샵을 잘 다루실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셔도
실생활이나 업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만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도 기초는 마스터하도록 하세요. 포토샵 2023 기초 과정입니다. 포토샵 완전 초보도 10분 시청으로 포토샵 기초 과정을 100%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선택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툴 팔레트에서 돋보기 툴을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완전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800%까지 확대가 되고요.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리면 물감으로 칠을 하는 것이겠지만 포토샵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블록이 이어져서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블록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축소를 하게 되면 그 블록이 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면 포토샵의 그림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이 블록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블록을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포토샵은 모두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우리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픽셀들이 각 위치마다 다른 색깔로 쭉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사진으로 또는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화지에 있는 그림을 잘라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거기에 뭔가 칠을 한다든지 하면 가위로 오리거나 또는 붓으로 그 부분만 칠하지만 포토샵은 내가 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 툴을 이용하게 돼요. 좌측 툴 팔레트에 보시면 선택 툴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선택 툴이에요. 누르고 기다리시면 사각형, 원형 두 가지 선택 툴이 보이게 되는데요.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점선이 움직이죠. 이게 선택 구역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 구역에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포토샵에 얘기를 해주는 거죠. 포토샵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어디에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꼭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선택 개념이 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씨의 폰트를 바꿀 때도 클릭 드래그해서 그 글씨를 선택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글씨가 아니고 그림에 있는 픽셀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점선이 쭉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선으로 선택된 구역을 선택 툴 옆에 있는 이동 툴, 즉 무브 툴이라고 하죠. 이 이동 툴이라는 것은 한글 포토샵에는 이동 툴이라고 나와요. 영문 버전은 무브 툴인 거죠. 자, 이 무브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선택된 구역을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계속 들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브 툴과 선택 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한 명령 취소가 있죠. 자, 제가 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아까 위치가 더 마음에 들어요.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키보드에 Ctrl Z 누르셔서 원래대로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에디트의 언두 기능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편집 또는 에디트에 가면 명령 취소 기능이 있죠. 자, 이것도 한글로는 명령 취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거의 같은 위치에 명령 취소 기능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그릇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동을 하려면 사각형이 선택되어 있어서 사각형만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저는 여기를 선택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이 사각형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네 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안쪽으로 넣게 되면 가위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 바깥쪽으로 빼면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가위가 나와야 이걸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택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선택 툴로 선택 구역 바깥쪽에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그러면 선택이 없어졌죠? 다시 선택해 볼게요. 또 바깥쪽에 클릭합니다. 없어졌죠?
자, 그것도 매번 바깥쪽에 클릭하려면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D 합니다. 그러면 선택 구역 없어지죠? 컨트롤 D. 이렇게 해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단축키는 되도록이면 다 외워두도록 하세요. 뭐 복잡한 다른 단축키는 필요 없지만 이런 기본 단축키는 알아두셔야 작업도 빠르고 훨씬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각형 선택 툴인데요. 이 선택 툴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원형 선택 툴이 나와요. 이게 엘립티컬 마키 툴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거는 사각형 선택 툴이죠. 자, 원형 선택 툴 선택하시고요. 클릭 드래그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형으로 선택이 되죠. 자, 이거를 이동 툴로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안쪽이 원형으로 선택돼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컨트롤 C 합니다. 자, 컨트롤 D 해서 해제할게요. 자, 근데 문제는 선택되는 곳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좌측 상단점이 기준이 되죠.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좌측 상단점을 기준으로 원이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좌측으로 움직이면 우측 상단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찍은 자리가 코너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선택할 이것은 정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찌그러진 원이 나오죠. 자, 이걸 정원이라고 제가 그렸지만 정원이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자, 포토샵 또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인디자인, 어떤 어도비 프로그램이든 쉬프트를 누르면 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하면 정원이 그려지게 되고요. 아까 같이 사각형을 그릴 때도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쉬프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정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는데요. 자, 이때 쉬프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자,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자, 여기 있는 이동 툴을 이용하면 아예 그림 자체가 움직여요. 나는 이 선택한 구역이 여기를 선택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동 툴일 경우에는 그림이 움직이니까 이 선택 구역만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안쪽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화살표 옆에 점선 사각형이 나오고요. 바깥쪽으로 빠지면 그냥 십자 표시만 나오죠. 자, 이걸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안쪽으로 마우스를 넣어서 화살표 옆에 점선 사각형이 나오면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 구역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 선택 툴로 이동을 시킬 때와 이동 툴로 이동을 시킬 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선택 툴은 셀렉션 툴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동 툴로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으로 옮겨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선택과 이동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포토샵의 가장 기본 기능 익히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옮기실 때 그냥 그림을 옮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픽셀을 옮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있는 돋보기 툴로 확대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픽셀이 선택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이게 되지만 워낙 픽셀이 작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선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택의 개념을 익혀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걸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는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 또 이쪽으로도 이동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계속 움직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선택 부분이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뭐죠? 컨트롤 D. 컨트롤 D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움직여 볼게요. 자, 안 된다고 하죠? 자,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우리가 선택 툴로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킨 이 상태는 지금 내가 손으로 잡고 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선택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손으로 들고 계속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잡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컨트롤 D로 놨어요. 그러면 들고 있던 게 이 바닥 그림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거죠. 자, 원상복귀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컨트롤 Z로 해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을 했으면 이것은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놓는 순간 바닥과 붙어버린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한 이 당시만 잠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싶어요. 그럴 때 레이어라는 걸 이용하게 돼요. 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2023 기초 과정입니다. 포토샵 완전 초보도 10분 시청으로 포토샵 기초 과정을 100%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레이어의 기본 개념과 라쏘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2장 열어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빈 공간에 여기 있는 이 접시를 얹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는 여기 있는 원형 선택 툴로 이렇게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 이것을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운 이동 툴로 이동해서 가져가는 것은 이 그림 내에서만 이동이 됐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탭이 다르죠. 다른 파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복사해서 붙이기 기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일단 제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접시를 정확하게 원형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코너가 기준으로 돼서 원이 넓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안내선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뷰 메뉴 누르시면 룰러라고 있습니다. 이 룰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사진의 상단과 좌측에 자가 나오게 돼요. 이 자 안쪽에 마우스를 넣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 선이 하나 나오게 되죠. 이것을 가이드선, 안내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꺼내는 이유는 뭔가 기준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용하게 되죠. 자, 일단 이렇게 가이드선을 꺼냈는데요. 위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다른 툴로는 안 되고요. 여기는 이동 툴로만 가능합니다. 포토샵은 뭔가를 이동한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있는 무브 툴, 이동 툴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마우스를 얹으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나오게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안내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에 위치를 딱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 또 이번에는 좌측을 클릭 드래그해서 당깁니다. 그 다음 이쪽을 또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과 좌측에 교차점 코너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원형 선택 툴로 이 부분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 원과 동일한 원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접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접시를 선택하다 보니까 식빵이 이렇게 삐져나온 게 보이네요.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저는 이 식빵 부분까지 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운 선택 툴은 사각형과 원밖에 없습니다. 즉, 이 부분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자, 이건 어떻게 선택해요? 자, 그것은 라쏘 툴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 라쏘 툴은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꾸불꾸불 원하는 대로 그리듯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합쳐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합치기 위해서 클릭 드래그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먼저 있던 선택 부분 어디로 갔죠? 없어집니다. 자, 선택을 바깥쪽으로 하면 무조건 먼저 선택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도 같이 합칠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정의 의미를 갖는 건 뭐였죠? 쉬프트였죠. 이 쉬프트를 여기에도 이용합니다. 합치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십자 표시 옆에 플러스가 나오게 되죠.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시 선택이 되죠. 또 클릭 드래그 하면 또 동시 선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쳐줄 수 있습니다. 자, 쉬프트의 기능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의 의미를 간다고 그랬죠? 클릭 쉬프트 드래그해서 이렇게 정원을 그리고 그 다음 쉬프트 누르고 그냥 그리면 합쳐지죠. 예,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합친다는 얘기는 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키보드의 Alt 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십자 표시 옆에 마이너스라고 나오죠.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또 빠져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동 툴로 움직이면 그 부분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라sso 툴로도 가능하겠죠. 두 개 다 선택 툴이니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 선택이 합쳐지고요. 또 Alt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선택을 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여기에 이용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요. 요렇게 합치세요. 자, 적당히 합쳐주세요. 깨끗하게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전부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 또 Shift를 누르고 좀 더 합치고요. 자, 너무 많이 선택됐어요. 그러면 Alt 키를 누르고 이 부분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이동 툴 선택하시고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사진을 작업창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툴 팔레트에서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면 사진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지금 작업창 사이즈에 딱 맞춰주게 됩니다. 일일이 축소 버튼, 확대 버튼 눌러서 하지 마시고요. 손바닥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지금 이렇게 선택된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 이 사진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Ctrl C 해서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사진으로 와서 여기에 Ctrl V로 붙이도록 할게요. Ctrl V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쪽 사진은 어때요? 그대로 있죠? 여기는 또 하나가 복사가 돼서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접시를 움직여 볼까요? 툴 팔레트에 Move 툴, 즉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택이 돼 있으면 여기 있는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 그 다음 선택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랬죠. 바닥 사진에 붙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선택이 돼 있습니까? 아니죠. 선택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동 툴로 움직이면 움직이죠. 자, 이게 왜 이럴까요? 일단 상단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레이어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열어줍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인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원래 사진을 가볼게요. 여기는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사해서 붙인 사진을 보시면 하나 더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는 1층만 있는 상황이에요. 1층에 우리 가족끼리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하나의 아파트고요. 이 사진도 하나의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아파트는 1층에 우리 집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는 1층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다른 가족이 이사를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층으로 이사를 오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층이 새로 생긴 겁니다. 원래 있던 그림이 아니고요. 다른 그림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층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 얹어준 게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다른 데서 가져온 그림을 지금 이 그림에 얹어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층이 하나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집은 1층, 새로 이사 온 집은 2층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층은 가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집이 전체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구를 집 아무데나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체 넓이가 집의 평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만한 평수에 가구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래층은 다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이사 온 집은 이 접시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집 아무데나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층 하나를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레이어가 있을 때 어디서 쳐다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 그림이 있고 이 위에 접시가 얹혀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접시에 가려서 아래쪽이 보이겠어요? 당연히 가려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접시 아래쪽은 가려지는 겁니다. 자, 레이어 앞에 보시면 눈이 있죠? 자, 이 눈을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이 안 보이네요. 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포토샵은 가상 공간이죠. 여기서는 눈을 잠시 꺼서 해당 층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2층에는 지금 가져온 접시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격자 무늬로 보이게 되죠. 자,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짐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아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현실적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층과 2층에 유리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쳐다보면 당연히 이 접시에 가려서 아래쪽은 안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2층에 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래층에 가면 어떻게 돼요? 위쪽에 있는 접시를 움직일 수 없죠. 자, 내가 원하는 층에 가서 그 층에 있는 물체를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1층에 있는데 2층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 창을 여시고 원하는 레이어로 가서 그 레이어에 있는 물체를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2층에는 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접시밖에는 없죠. 이때 키보드에서 컨트롤 T 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 주위에 파란색 박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사이즈를 조절하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코너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생기죠.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사이즈를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놨어요. 자, 이제 확정할 겁니다. 더 이상 사이즈 변형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화살표만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이 사이즈로 고정이 됩니다. 자, 이제 큰 사이즈가 아니고요. 작은 사이즈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또 원하시는 곳 아무데나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포토샵의 가장 핵심인 레이어와 선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선택과 레이어를 이용해서 합성한 거죠. 자, 개념이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포토샵은 3분의 1은 배우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본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포토샵 2023 기초 과정입니다. 포토샵 완전 초보도 10분 시청으로 포토샵 기초 과정을 100%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에서 글씨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에서 T라고 쓰여 있는 툴을 이용합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T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글씨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T 선택하시고요. 작업 화면에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커서가 깜빡이게 되죠. 그 다음 상단 컨트롤 패널에 보시게 되면 글씨에 대한 기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글씨 크기부터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T라는 글씨가 2개 쓰여 있는 곳이죠. 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직접 글씨 사이즈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50 씁니다. 엔터 치면 사이즈가 맞춰서 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설정하는 곳 앞에 보면 아이콘이 보이죠.
마우스를 아이콘 위에 얹으면 손가락 양옆으로 화살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클릭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면서 즉석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키워 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는 없고요. 글씨가 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에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긁어주세요. 자, 이때 툴은 항상 이 글씨 쓰는 타입 툴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워드 프로세서 이용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폰트 종류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옆에 화살표 누르시고요. 다양한 폰트 중에 원하는 폰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폰트 선택을 해볼까요? 클릭하시면 폰트가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레이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레이어를 여셔도 되겠지만 우측에 보시면 패널들이 모여있는 창이 보이죠? 여기에 보면 레이어가 있죠. 여기서 레이어를 누르시게 되면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레이어 창 바에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잠시 숨기는 거고요. 다시 누르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바를 잡고 움직이면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원래 하나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위에 글씨가 쓰여졌다는 레이어가 하나 나오게 되죠. 이 레이어는 원래 있던 그림 외에 뭐가 얹히든 항상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글씨는 원래 이 그림에 있던 글씨가 아니죠. 그러니까 레이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레이어는 이동을 할 때는 항상 툴 팔레트에서 여기 있는 무브 툴,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글씨도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이동 툴로 원하는 곳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글씨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글씨 레이어에 T라고 쓰여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위에 있는 컨트롤 팔레트가 다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동 툴을 누르면 컨트롤 팔레트 없어지죠.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폰트 바꿨죠? 그 다음 그 폰트에 대한 볼드체라든지 이태릭체, 레귤러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폰트에서 지원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폰트는 지원을 하지 않죠. 레귤러체 하나만 지원을 합니다. 다른 폰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아리얼체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때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볼드체, 그 다음 이태릭체, 그 다음 레귤러체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정한 폰트는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하지 않고 하나만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 봤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AA라고 돼서 샵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넌이 있고요. 샵, 크리습, 스트롱, 스무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글씨의 테두리 경계선을 스무스는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고요. 스트롱은 딱 끊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샵은 선명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스트롱으로 주게 되면 완전히 깔끔하게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스트롱은 잘 쓰지 않고 샵으로 쓰거나 크리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스무스나 스트롱을 쓸 일도 있습니다. 기본은 샵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컬러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클릭하시면 컬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 막대가 컬러를 바꿔주는 슬라이드고요. 그 해당 컬러에서 점점점 어두워지고 점점점 밝아지고 이 두 가지가 적당히 섞인 컬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일단 우측에서 컬러 지정부터 해주는 게 먼저겠죠. 원하는 컬러를 찾아서 지정하신 다음 그 컬러의 밝기라든지 어둡기, 원색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글씨를 써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긁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글씨 크기라든지 컬러 보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긁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체를 바꿔주기 위해서 타입 팔레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윈도우에 가시게 되면 캐릭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캐릭터 있죠?
이 캐릭터가 글씨에 대한 모든 조절을 해주는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 팔레트에서 조절을 할 경우에는 레이어에서 선택만 되어 있으면 이 글씨를 긁지 않아도 이 레이어에 있는 글씨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선택이 됐을 때는 어떨 때일까요? 원하는 글씨 몇 글자만 바꿔줄 때는 이렇게 긁어서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글씨 전체에 대해서 조절을 할 때는 구태여 더블 클릭해서 긁을 필요 없이 레이어만 선택이 돼 있으면 캐릭터 팔레트에서 전부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폰트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자, 마우스를 해당 폰트에 얹기만 하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 글씨 크기 조절이 가능하겠고요. 행간과 자간이 있죠. 자, 행간을 보기 위해서 두 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입 툴 또 선택하시고요. 커서를 바깥쪽에 놓게 되면 이렇게 I자 커서 옆에 점선 사각형이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또 생겨요. 레이어가 또 하나가 나왔죠. 자, 이 레이어는 버리도록 할까요? 자, 레이어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 아래쪽에 휴지통에다 얹어주면 레이어를 지울 수 있습니다. 해당 층에 사는 사람을 억지로 이사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 타입 툴을 이용을 할 때 점선 사각형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우스를 글씨 위에 가져가게 되면 점선 사각형 없어지죠. 자, 이때는 글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같이 이렇게 점선 사각형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는 거죠. 자, 또 버릴게요. 자, 그래서 이 점선 사각형을 없애기 위해서 안쪽으로 커서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서를 끝에 두고요. 자, 엔터 칩니다. 자, 우리 워드 프로세서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자, 썼는데 이렇게 겹쳐졌네요. 이 이유가 뭘까요? 자, 행간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행간이 있죠. A와 A 사이에 화살표가 보이죠. 자, 이 행간을 넓혀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이콘 위에 마우스 얹으면 손가락 양옆에 화살표 나오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넓혀줍니다. 그러면 행간이 넓어지죠? 줄과 줄 사이 간격을 넓힐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자간입니다.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또 움직이시면 글씨 사이 간격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고라고 합니다. 글씨를 위아래로 길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100%인데 좀 더 올리면 글씨가 위아래로 길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100%로 바꿔줄게요. 자, 여기도 전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글씨를 넓게 만들어 주겠죠. 자, 글씨 크기는 똑같아요. 넓이만 넓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100%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에 대해서 기본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이렇게 글씨 자체에서 레귤러체, 볼드체, 이태릭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캐릭터 팔레트로 오시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울임체 있죠? 끄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볼드체 누르면 굵어지죠. 서체 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때는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글씨의 위치를 바꿀 때는 이동 툴을 이용하지만 글씨를 쓴다든지 자간 행간 조절한다든지 폰트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타입 툴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타입 툴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캐릭터 팔레트에서 이용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글씨 컬러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화이트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를 쓸 수가 있고요. 당연히 사이즈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 2023 기초 과정입니다. 포토샵 완전 초보도 10분 시청으로 포토샵 기초 과정을 100%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10분 시청으로 실제 실무에 바로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포토샵의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진을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시죠?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죠. 자, 그걸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얼굴부터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란 얼굴을 선택부터 먼저 해주셔야죠.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에서 원형 선택 툴 선택합니다. 그 다음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Shift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적당한 사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 마우스에 손을 띄고 그 다음 Shift에도 손을 띄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 선택됐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얼굴이 이 원의 중심에 와야 돼요. 근데 약간 옆으로 비껴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택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선택 구역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화살표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선택 구역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만약 이동 툴을 선택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거기 있는 사진이 떨어져 나와 버리죠. 우리는 구역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선택 툴로 안쪽에 가져가셔서 원하는 구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키보드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세요. 그 다음 원하는 곳에 가셔서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생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사진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해당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컨트롤 T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방에 파란색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코너에 마우스를 놓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줄입니다. 클릭 또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겠죠. 더블 클릭하세요. 자, 간단하게 원에 들어가 있는 인물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장은 파일에 Save a Copy로 가셔서 JPG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혹시 위치를 바꾼다거나 모양을 바꿀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PSD로 저장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PSD로 일단 저장을 하시고 JPG로 저장을 하시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컬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얼굴은 일단 가려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좌측에 보시면 눈이 보이죠? 눈을 끕니다. 그러면 없어졌어요. 자, 키면 다시 나타나죠? 자, 이렇게 가려놓고 이 부분에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구역을 하나 잡을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바닥에다가 컬러를 넣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위치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훨씬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층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아래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시죠?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층이 하나 더 생겨요. 나는 1층에 있고 위에 빈 집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는 이사 온 사람이 살고 있죠. 자, 이렇게 새로 만든 아래층 레이어에다가 컬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컬러를 넣기 위해서 일단 컬러를 선택해야죠. 컬러는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에 보시면 사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컬러가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컬러는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경색, 즉 포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컬러 피커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우측에서 컬러 슬라이드로 원하는 컬러를 일단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좌측에서 그 컬러에 대한 어둡기와 밝기, 그 다음 적당히 섞인 컬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컬러부터 지정을 할까요? 자, 이렇게 컬러부터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컬러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 컬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정경색을 여기에 넣을 거예요. 단축키 이용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Alt, Delete 눌러줍니다. 그러면 컬러가 들어가요.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도 넣을 수 있어요. 이것은 컨트롤 딜리트가 되겠습니다. 정경색은 Alt, Delete, 백그라운드 색은 컨트롤 딜리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레이어에 컬러 들어간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선택은 해제할게요. 컨트롤 D 하시면
선택 해제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동 툴, 즉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데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컬러를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레이어 창 위에 보시면 오페시티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 오페시티에 보면 지금 100%예요. 이것은 불투명도입니다. 자, 불투명도가 100%니까 어때요? 전혀 투명하지 않은 거죠. 자, 여기서 불투명도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투명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배경이 비치게 됩니다. 자, 이게 오페시티예요.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든 오페시티 나오면 불투명도 조절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전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투명도를 조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눈을 켰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인형 사진을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여기 있는 이동 툴로 인형 사진을 들고 여기로 옮겨줍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았어요. 자, 됐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열었다거나 또는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비율을 변경해야 할 때가 있죠. 자, 지금 가로와 세로비가 너무 커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저는 좀 더 가로가 짧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툴 팔레트에서 여기 있는 크롭 툴, 자르기 툴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변과 코너에 조절점이 생기죠. 변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나오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림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은 좀 어둡게 보이고 여기는 원래 컬러대로 밝게 보이죠. 자, 이 안쪽에 더블 클릭하면 이 위쪽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 그러면 원래 있던 사진에서 이 윗부분이 잘려나갔죠. 자, 다시 한번 또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도 잘라볼게요. 자, 그 다음 안쪽을 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도 잘려나가죠. 자, 이렇게 여러분 사진에서 원하는 부분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뿐만이 아니고요. 좌우 코너도 전부 잘라줄 수 있어요. 여기는 크롭 툴 선택하시고 코너 잡고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좌우측 변을 잡고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도 자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이즈에 맞는 사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세로가 길어야 되죠. 자, 이렇게 움직여서 세로가 긴 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만 남고 나머지는 잘려나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진에서 원하는 부분만 자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크기를 바꿀 경우가 있죠.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 크기 그대로 사이즈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76.3%인데요. 확대를 해주시면 100%죠. 자, 이게 원래 지금 100% 사진 사이즈인데 좀 더 작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미지에 갑니다.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시면 가로와 세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대로 줄여줘야겠죠. 반드시 여기 있는 체인을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로 사이즈를 바꾸면 세로도 같이 비율대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진을 좀 작게 넣어야 되는데 너무 커요. 그럴 때는 여기 와서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픽셀 단위죠. 자, 이것을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 픽셀을 눌러주시면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바꿀 수 있죠. 센티미터 눌러주시면 45cm, 33cm죠. 자, 이것을 A4에 맞게끔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 29 주시면 세로는 2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 줄이실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체인을 꼭 걸어줘야지만 비율대로 줄이고 키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가끔 워드 프로세서에 사진을 이렇게 얹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워드 프로세서 같은 곳에 사진을 얹을 때 이 부분도 다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진을 만드시게 되면 이 부분이 전부 채워져 있어요. 나는 이 주위가 전부 뚫리고 싶은 거죠. 자, 다시 인형 사진으로 왔어요. 자, 그 다음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New 들어가셔서 새로운 파일을 엽니다. Create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복사한 사이즈와 똑같은 사이즈가 열리게 돼요. 여기에 붙여볼게요. 키보드에 Ctrl V 붙였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딱 들어가는 도화지가 열려서 들어가게 되죠. 이 포토샵에서 사진이나 이런 파일을 저장을 하실 때 원으로는 저장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항상 사각형 도화지에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 Save or Copy 하신 다음 저장을 해볼게요. JPG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형식 누르시고 JPG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 저장할게요. 자, 그 다음 한글로 왔습니다. HWP로 와서 사진을 한번 여기에 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들어가셔서 그림을 얹어볼게요. 자, 선택했어요. 열기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원으로 된 사진도 얹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무나 실생활에서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포토샵 2023 기초과정입니다. 포토샵 완전 초보도 10분 시청으로 포토샵의 기초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에서 도형을 그리고 도형에 색을 넣고 그 도형으로 원하는 그림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New 파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상단에서 웹을 선택한 다음 기본적인 사이즈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라지 1920-1080 풀 HD 사이즈가 되겠죠? 이걸 선택하시고요. 아트보드는 꺼주도록 하세요. 이 아트보드는 인쇄할 때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토샵 작업을 할 때는 쓸 일이 잘 없습니다. 항상 아트보드는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크리에이트 누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도형을 그려볼 텐데요. 포토샵에서 기본적인 도형은 툴 팔레트에 점선으로 된 사각형, 이 선택 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사각형, 원형 선택 툴,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구역을 선택한 다음 여기에 컬러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툴 팔레트에서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시고 여기서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하죠. 그 다음 그 컬러의 밝기나 어둡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색을 선택을 할게요. OK 합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Alt, Delete 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선택한 구역 안에 넣어줄 수가 있죠. 이번에는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자, 이게 정사각형일까요? 장담을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해야 되죠.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하면 정사각형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은 이 상태에선 못 그리죠. 여기서 Shift 키를 띄게 되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자, Shift를 눌러서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선택 툴 누르시고요. 원형 선택 툴 선택합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타원형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때 나는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또 Shift를 누르게 되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 Shift는 항상 정원, 정사각형 그릴 때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옆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은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하나 그리고 또 하나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죠? 먼저 번 선택은 없어지게 되겠죠. 자, 나는 여기도 선택돼 있고 그 옆에도 선택이 돼 있으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도 Shift죠. 동시 선택은 Shift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고요. 자, 그 다음 Shift 누르고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원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쪽도 정원, 이쪽도 정원을 그리고 싶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정원을 그린다고 해도 정확한 정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어떤 키를 눌렀죠? Shift를 눌렀어요. Shift를 누르면 정원만 그릴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정원을 그렸는데 이 옆에 합치기 위해서 Shift를 눌러요. 자, 그러면 여기 선택 툴 옆에 플러스라고 나오죠. 자,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정원이 아니고 합치는 기능이 적용이 됐죠? Shift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정사각형 그릴 때도 이용하고 선택을 합칠 때도 이용을 하죠.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선택된 상태에서 또 하나를 그릴 때 Shift를 누르면 합치기 기능만 적용이 돼요. 나는 정원을 합치고 싶은 거죠. 자, 이럴 때는 Shift를 누르시고 일단 합치기 기능을 적용을 해서 우선 그려줍니다. 그 다음 Shift를 키보드에서 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르세요. 그러면 두 개의 기능을 같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때요? 정원만 그려지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에 손을 놓고요. 그 다음 키보드에서 손을 떼면 정원으로 된 두 개의 원을 합칠 수가 있죠. Shift가 두 가지 기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Shift를 두 번을 눌러줘야 되는 거죠. 일단 Shift를 누르고 하나를 적용시키고 띄었다가 다시 눌러서 두 번째 기능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곰의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 합니다. Shift를 눌러주면 정원을 그리겠죠? 자, 이때 왼쪽과 오른쪽 곰 귀를 그려볼게요. 자, Shif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 정원이 아니에요. 합치는 기능만 적용됐죠? 자, 이때 Shift에서 손을 떼고 다시 누르시면 이제 정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Shift를 일단 눌러서 합치는 기능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 Shift를 떼고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원이 그려지고 합치기 기능은 이미 한번 적용이 됐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이 되겠죠. 마우스에 손 떼고 Shift도 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쳐진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Alt, Delete 색을 집어넣겠죠. 자, 간단하죠? 그 다음 Alt, Delete로 이렇게 색을 넣었어요.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이 곰 얼굴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없죠. 왜 그래요? 레이어를 보시면 백그라운드 도화지 위에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곰 얼굴만 들고 움직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화지에 물감으로 칠했는데 그 칠한 물감만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이용을 하죠? 레이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레이어 창 여신 다음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 있죠? 자, 이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Alt, Delete로 색을 넣어줍니다. Ctrl D 해제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곰의 얼굴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눈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클릭 드래그해서 Shift를 그려서 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쪽도 눈을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Shift를 누르고 눈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런데 정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Shift를 떼고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정원이 그려지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눈도 레이어로 만들어서 얹어주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버튼 누르시고요. 자, 눈은 무슨 색이죠? 하얀색. 하얀색은 아래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에 있죠? 자, 우리 포그라운드 컬러를 넣을 때 단축키가 뭐였죠? Alt, Delete. 자,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Delet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뚫린 게 아니죠. 이 위에 컬러가 들어가 있는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레이어가 좀 크게 보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레이어 창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제일 아래쪽으로 가시면 패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패널 옵션 들어가시면 여기 있는 레이어의 크기를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큰 걸 선택할게요. OK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눈 모양 칠한 거 보이시죠? 하얀색으로 칠해 놓은 거죠. 자, 종이를 하얀색을 오려서 이 위에 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trl D 그 다음에 이동 툴로 눈을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곰돌이 얼굴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눈동자도 그려야 되겠네요. 그럼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Shift, 마우스에 손 띄었죠? 자, 그 다음 키보드 손 띄시고 다시 Shift 눌러서 합치기, 클릭 드래그. 자, 정원 아니죠? Shift 띄었다가 다시 누릅니다. 자, 정원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그대로 넣지 않고 또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는 이번에는 까만색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까만색을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또 눌러서 귀찮죠? 아래에 보면 까만색과 흰색 기본 컬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까만색 뭐였죠? Alt, Delete. 레이어가 어디에 선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Alt, Delete, Ctrl D. 그 다음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곰 얼굴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선택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고요. 레이어의 개념도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토샵을 배워야 한다면 유튜브에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포토샵 2024 종합 강좌는 1강 기본 메뉴 사용법 및 포토샵 설치부터 20강 인공지능 기능과 활용법까지 전 과정을 한 번의 결제로 장소와 시간, 기기를 가리지 않고 평생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의 우측에 전 과정이 목차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수업은 선택해서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강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 강의의 링크는 아이비구육 채널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거나 본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나 쉽게 배우는 포토샵 2024 과정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포토샵의 마스터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